한 회사에서 내 능력과 열정을 다 바치고 그 대가로 정년퇴직하던 시절은 이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회사에 뼈를 묻고 싶다는 뜻을 보여도 회사가 오히려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에 따라서는 40대 초반 돼도 임원으로 승진을 못하면 후배들을 위해서 알아서 물러서야 하는 회사도 있죠.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30대 임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지라 젊은 상사 아래서 눈치 보며 일하는 나이 먹은 부하 직원이 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인건비는 높아지고 노화로 인한 지식 습득의 한계, 또 유연하지 못한 마인드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회사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지 않은 한 나이 든 사람을 오래 쓰려 하지 않거든요. 회사원 입장에서도 평균 수명의 연장, 자기개발, 커리어 관리 등의 이유로 한 회사만 고집하기보다는 시기적절하게 회사를 옮기는 전략이 결과적으로 더 나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달라진 상황을 인정하고 생각을 바꿔야겠죠. 현직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건 여전히 중요하지만 내 능력과 또 회사 내에서의 필요성에 대한 사측과 내 생각이 서로 다른 경우가 없지 않으니까요. 등 떠밀려서 회사를 떠나기 전에 나를 인정하고 더 좋은 대접을 해주거나 혹은 경력을 확장할 수 있는 회사로 자리를 옮겨서 커리어를 설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커리어를 재도약시키고 대우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회사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잦은 이직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물론 한 곳에서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주 회사를 옮기거나 옮긴 회사에서 별다른 실적이 없다면 좋은 인상을 주기는 힘들 겁니다. 회사는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한 직장에서 3년 이상 머물면서 해당 직무에서 아주 탁월한 성과를 이루었고 또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확신을 준다면 어느 곳으로 이직하더라도 후한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하고 싶다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직을 하려는 이유, 두 번째로는 옮기고자 하는 회사, 세 번째는 이직 시기입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이 3가지는 이직을 할 때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인데도 이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다가 시기를 놓치거나 혹은 이직 과정 중에 다른 이유로 이 사항들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는 바람에 원치 않는 결과를 낳기도 하죠. 3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건 바로 이직을 하려는 이유입니다. 이직을 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도 후회하지 않거든요. 현실적인 이직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 시스템이 이상해서 일이 내게 너무 많이 몰리는데 내가 아무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감당이 안 되는 경우 있겠죠. 또 내 능력에 훨씬 못 미치는 박봉을 받는데도 앞으로도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경우, 또 개인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경력을 쌓으려는 경우 등이 합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열거한 이직 하유들처럼 이직 이유가 확실해야만 입사 시 면접에서 대답도 간결해지고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직하려는 회사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업종이나 공모별로 각기 다른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기업, 중소기업, 또 외국계 기업, 정부 기관별로 필요한 능력들이나 요청하는 능력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소문이나 언론에서 평가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가진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후회해본들 이미 늦은 거죠. 그 회사에 재직하거나 혹은 했거나 객관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최대한 많이 정보를 얻어내야 합니다. 아마도 귀동량으로 듣던 것과는 다른 정보들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이직을 할 때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짐작하다가 막상 옮긴 후에 일을 하면서 제 예상과 달라서 좀 당황했습니다. 대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나 혹은 옆에서 보던 경영과 실제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되는 회사의 참모습은 전혀 다르더군요. 흔히 볼 수 있는 이직의 실패 사례는 대기업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중소기업으로 직급을 높여가서 이직한 후에 기대보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운영 시스템 차이를 간과해서 일어납니다. 대기업에 근무할 때 본인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믿었던 많은 성과들이 사실은 회사 브랜드와 잘 짜여진 시스템 지원 덕분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지원들이나 운영체계가 아예 없거나 혹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동료나 부하 직원들이 다 챙겨주고 또 지원해주던 작업들을 이제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죠. 그런데 사람이 오랜 습관을 쉽게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작업 환경은 확 바뀌었는데 정작 그동안 해오던 업무 습관은 변하기 어렵다 보니까 확인을 건너뛰거나 사소한 실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업무 프로세스에 균열이 생기고 원하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 부딪혀보면 의외로 내 능력에 대한 회의감마저 느끼게 할 정도로 심각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중소기업 임원으로 가서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미흡한 시스템을 탓하며 왕년에만 계속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본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자신의 경력을 깎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하고 나서 해야 하는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같거나 혹은 연장선상에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스운 일이지만 경력사원 이직 인터뷰를 할 때 말했던 내용과 입사 후 해야 하는 일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 지인이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를 선발한 임원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고 새로운 임원이 부임하면서 부서 업무가 달라졌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인터뷰한 입사자로서는 황당한 일이지만 또 회사 입장에서도 고의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이래저래 껄끄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경우죠. 아예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전혀 다른 분야로 이직을 하려 하고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면 적지 않은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단기간의 준비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이직하려는 의도를 상사나 동료들이 알게 된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는 내색하지 않고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서 차분하게 이직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이직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게 좋더군요. 이직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떠벌렸다가 일이 예상과 달리 풀릴 경우 현재 직장에 있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직할 시기를 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일을 하루 단위로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속에는 언제를 마지노선으로 삼을 것인지는 확실하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마감일을 정해두지 않으면 이직 결심이 상황에 따라서 흐지부지 될 수 있거든요. 제 경우에는 첫 번째 이직이 실패에 가까웠는데 그 이유가 이직 시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되는 대로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가운데 황급히 이직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이직을 한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한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죠. 이직을 위한 세 가지를 고려하기 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의 현재 실력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업무 능력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평가가 이행되어야 하는데요. 본인 능력이 업계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지 또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사실 사람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대부분 비슷한 평가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나 선배에게 솔직하게 평가를 받아보십시오. 혹은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으셔도 좋습니다. 회사 내에서 받은 업무 평가도 좋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회사를 옮기면 적응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당장의 성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업무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힘들게 이직한 결과가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지금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신감과 실력을 갖추었다는 확신이 들 때 이직을 생각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이직을 하고자 할 때 현재 회사에서 더 높은 연봉과 또 더 좋은 대우를 약속하면서 잡을 정도로 당신의 업무 능력을 갈고 닦아서 인정을 받는 거겠죠. 취직도 어렵지만 이직은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